침대는 중동!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이 오는 9월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어떻게 이런 대진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기이한 대진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한국이 속한 A조는 한국을 제외한 6개의 국가가 중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진표만 보아도 피곤이 확 느껴집니다. 중동의 침대 축구도 문제이지만 경기 일정 자체가 우리나라 선수들의 피로도가 상당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9월 2일 이라크전을 한국 홈에서 진행을 하고 9월 7일 레바논 원정을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홈 원정 방식으로 경기가 치루어지게 되는데요. 원정 홈의 방식이 아닌 것은 천만다행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선수들이 피곤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한국의 홈경기 5일 이후 원정 경기를 시합하는데요. 중동까지의 비행시간이 대략 10시간이라고 한다면 온전히 하루를 비행하는 데 보낸다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시차 적응까지 한다면 시간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시아 축구연맹의 배려라고 할까요? 레바논과의 합의로 9월 7일 레바논 원정 경기는 홈경기로 이후 1월 27일 레바논 홈경기를 원정 경기로 변경하여 한국은 첫세 경기를 홈경기로 치르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와는 또 어떻게 일정이 변경될지도 모르겠지만 레바논처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불필요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거리에서 발생하는 잉여 시간이 단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동 축구하면은 인식되어 있는 것이 침대 축구입니다. 멋진 플레이로 인해서 강하게 인식된 것이 아니라 충격적이게도 잘 눕는 것으로 우리의 뇌리에 강하게 인식되어버린 중동의 침대 축구입니다. 초기 침대 축구랄까요? 몸싸움을 하다가 살짝만 스쳐도 비명을 지르고 넘어지기 일쑤였는데요. 이때는 명분이라도 있었다고 할까요? 살짝만 스쳤다는 명분? 이제는 상대편과 스치거나 하지 않아도 일단 눕고 봅니다. 골키퍼는 공을 차기도 전에 누워버리고 경기 중 피곤하신지 그냥 누워버리고 공을 차지 않고 땅을 차서 누워버리고 방심한 사이 누워버리고 정말 눕기 전에 골이라는 결과를 내지 못하면 파회법이 현실적으로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동에서만 유독 침대 축구가 성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동 축구가 침대 축구라는 인식이 심어져 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침대 축구의 원조는 중동은 아닙니다. 침대 축구의 뿌리는 유럽입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축구 종가인 영국은 초창기만 해도 시간지연 플레이를 일종의 관행처럼 해왔고 동유럽, 북중미, 남미 국가들, 중동 국가들 이외에도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침대 축구를 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는 스웨덴에게 북유럽 감성의 침대 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선제골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축구 문화가 발달할수록 침대 축구 즉 시간 지연 플레이가 과하면 관중들조차도 용납할 수 없기에 침대 축구가 자연스럽게 소멸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침대 축구가 용인이 되고 그러면서 고착화되어버리는 리그, 국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무대에서 중동팀들을 만나야 하는 한국의 경우에는 유독 침대 축구를 자주 만나야 하고 그리고 침대에 대한 기억은 좋지 못합니다. 국가대표 간의 경기뿐만 아니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프로팀 간의 경기에서도 여실히 중동식 침대 축구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2011년 전북 현대와 카타르의 알사드 팀은 결승에서 맞붙게 되었는데요. 결승에서조차 알사드는 침대 축구를 선보였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중동의 침대 축구에 대해서 서정민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사람들의 기질에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중동 사람들은 남 눈치를 별로 안 본다. 자기 표현도 강하다. 그래서 상대 선수나 관중이 아무리 비난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같은 대학 오명근 아랍어과 교수는 오래전부터 중동은 상업이 중심이 됐던 지역이라며 장사의 핵심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윤을 창출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축구에서도 과정보다 승패에 더 집착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대 축구를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이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하나의 심리적 전술이고 약팀이 강팀을 상대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의견입니다. 중동의 경우는 약팀 강팀 할 것 없이
눕는 것으로 승부를 지어버리려 한다는 것 또한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약팀이 강팀을 상대할 때 사용하는 전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더티플레이입니다. 전원 수비를 하는 템백이라면 하나의 전략으로서 받아들입니다. 약팀에게 방어라는 과정을 강팀에게는 그것을 뚫는 공격이라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축구에서 눕는 것을 과정으로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서로 실력을 겨루는 것에 눕는 것은 사실상 경쟁하는 행위를 포기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당한 놈이 잘못이다라는 말은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침대축구 또한 실력으로 이겨야 한다라는 주장에 일리가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머리를 어질어질하게 만듭니다. 실력으로 이기고 싶어도 누워버림으로 시간을 지연하면 누구와 싸워야 한다는 것일까요? 실력으로서 이길 수 있음에도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요? 축구는 전반 후반 90분 동안 하는 경기인데 45분은 누워버리는데 시간을 사용해버린다면 너무나 불공평한 승부이지 않을까요? 침대엔 장사 없습니다. 혹자는 누울 빌미조차 주지 않아야 한다고 하지만 스스로 자해를 하는 자의 침대에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침대 축구의 대책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피파에서는 새로운 룰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레드카드 삭제, 선수 교체 무제한, 스로잉의 프리킥 형태로의 전환, 그리고 전반 후반 시간을 30분으로 총 1시간의 경기 시간이며 플레이가 멈출 경우 시간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농구처럼 플레이가 멈추면 시간도 멈춘다면 침대 축구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기에 필연적으로 침대 축구를 극복해야 하는 한국입니다. 이외에도 한국이 극복해야 하는 것은 텃세라는 것인데요. 저의 생각이지만 중동의 홈에서만 경기하면 유독 관대해지는 심판들 또한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침대 축구와 그것을 관대하게 용인하는 심판의 콜라보는 홈의 이점이라고 하기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극복하라는 것은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이번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10번의 침대 축구와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침대 축구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마음 편할지도 모릅니다. 이란의 경우 최근에 눕는 모습을 보지 못한 것 같지만 승점으로 인해 눕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란 이외의 나라에는 역대 전적으로는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축구라는 것을 알 수 없으니까요. 중동의 국가 중 월드컵 16강을 진출한 나라는 94년 월드컵에 사우디아라비아가 한 번 진출한 것이 유일합니다. 월드컵에서는 중동의 침대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예선에서 중동의 침대 축구를 격파하지 못한다면 월드컵에 진출을 해도 한국은 16강 진출은 힘들 수도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꺾어야 합니다. 침대 축구 파회법은 선제골을 넣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제골이 나기 전에 무승부를 위해서라도 누워버릴 수 있다는 것은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침대 축구의 무서운 점입니다. 5일머니로 무장한 중동의 팀들은 이때까지는 침대 축구로서 입지 아닌 입지를 다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과정 없이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축구 문화 자체가 이제는 그들의 축구를 더욱 낙후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선수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침대 축구를 전략으로 사용하는 감독, 그것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관중, 관행으로 여기는 심판, 폐쇄적이고 무책임한 협회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침대 축구에 대한 파회법을 가지고 승리하여 꼭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